자,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실전 사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해서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가정을 하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읽어보는 순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로 좀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밑에 지금 날짜가 나와 있고요. 1월 30일, 1월 28일, 3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요. 자, 중소기업으로 가정하고 하게 되면 공제율이 104분의 4죠. 104분의 4로 가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24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표 입력을 해서 불러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죠. 회사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인한테 직접 구입하는 것도 거래 확인이 되면 의제매입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농업인 매입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법정 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기 예정 신고인데 1, 2, 3월 달에 지금 계산서 받았고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받았어요. 이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 농축수 임산물인지를 봤더니 여러분 인정이 되는데 돼지고기 축산물이죠. 돼지 창자도 축산물에 들어가는데 포장재, 이제 포장할 때 쓰는 포장 재료는 농축수 임산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매입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해답에도 보면 지금 고기 유통하고 그다음에 창자 유통 요거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입력을 해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있죠. 이쪽 들어가서 자, 교재에 보시면은 1기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1기 예정이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에서 3월이죠. 자, 저는 이제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해놔서 자, 그럼 여러분 매매추천표 입력을 통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F1번 눌러서 이제 창자 유통을 이렇게 조회해서 창자 유통이라고 해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교재 보시면은 지금 취득한 날짜는 언제 취득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창자 유통은 3월 30일 날 취득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돼지 창자를 구입했고 자, 수량은 거기 보니까 1000kg이고요. 매입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걸로 바꿨죠. 그래서 104분의 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고기 유통이에요. 고기 유통도 들어가서 이렇게 고기 유통, 창자 유통, 고기 유통. 자, 그러면 고기 유통은 언제 취득했어요? 문제 보니까 1월 30일 날 취득했대요. 1월 30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았어요. 자, 물품은 거기 보니까 돼지고기 구입한 거예요. 축산물. 그래서 1600kg이고 그 다음에 2800만 원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104분의 4만큼 공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서 의제매입세 그 해답에도 요 그림이 남아 있네요. 107만 6,923억 원이 의제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정 신고할 때는 문제가 좀 쉬운 게 한도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었지만 한도 적용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이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 처리도.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한도 적용을 하지 않고요. 확정 신고 때 한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회계 처리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기유통하고 창자유통 해가지고 의제매입세액 합산된 금액이 요 금액이에요. 119만 2,307원. 그쵸? 그럼 그것만큼 원재료가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원재료를 줄여주시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원재료에 타개정 대체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일반 전표에다가 타개정 대체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게 다 지시된 것만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런 내용을 적어놨지만 이 붕괴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타기정 대체 붕괴를 하라고 나오면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자, 일기 예정이니까 3월 31일자에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은 요 케이스 2번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케이스 1번은 좀 간단하게 나온 거고요. 케이스 2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에 한해서 주식회사 부속 서류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가정하세요.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몇 분의 몇이었어요? 그렇죠? 104분의 4. 중소기업이 아닌데 제조기업이에요. 그럼 102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104분의 4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 6월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에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라.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로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매입 자료를 보니까 한솔첨가한테 지금 5월 31일 날 사과를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건 농수산물 해당되는 거 맞죠? 두솔 첨가한테 복숭아 6월 10일 날 500만 원 구입한 거 카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기 예정 신고 때는 과세 표준이 1,500이었고 확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은 2,500이에요. 이걸 준 이유는 확정 신고 때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의 50%를 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의 한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금액 4천의 50%인데 주의사항은 우리가 과세 표준의 50%를 농수산물 매입 금액의 한도로 보는데 이 과세 표준 안에 우리가 기기장치 처분이라든지 이런 고정자산 매각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안에는 500만 원의 기기장치 매각한 금액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 입력할 때는 2,500이 아니라 2,000만 원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 2, 3월 달에 농산물 매입 금액은 468만 원이고 의제 매입세액은 18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금액. 18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자, 이 금액은 468만 원에 곱하기 예정 신고할 때 104분의 4를 해볼게요. 계산기 여러분 있죠? 468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면 얼마 나오세요? 18만 원이 딱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2, 3월 달 1기 예정 신고 때 18만 원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지금 4, 5, 6월 달에 이렇게 또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계산 내역을 적어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1, 2, 3월 달 1기 예정 때 농수산물 매입 금액이 468만 원이어서 우리가 중소제조기업이니까 104분의 4만큼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1기 확정 신고 4, 5, 6월 달에 지금 우리가 4, 5, 6월 달에 자, 4, 5, 6월 달에는 여기 보니까 아까 4, 5, 6월 달에 지금 1000만 원하고 500이니까 농수산물 구입한 게 1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00이에요. 그러면 1500 확정 신고할 때는 이 1500만 원뿐만 아니라 예정 신고 때 468만 원까지 포함해서 6개월 동안의 농수산물 매입 금액, 요 금액 합치면 1968만 원이죠.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정 신고 때는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 매출액이 지금 예정 때 1,500, 확정 때 2,500인데, 확정 때 2,500인데, 500만 원 확정 때 2,500인데, 500만 원은 기기장치 공급한 거니까 그건 빼고요.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 이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표준 요 금액, 그래서 요 1,500하고 2,000 하면 6개월 동안에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출 금액이 3,5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50%. 3,500에 50%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1,750이잖아요. 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의 농수산물 매입 금액 1,968만 원. 이거랑 한도 금액 1,750만 원 둘 중에 미니멈 작은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분의 104분의 4를 곱하면 그럼 당연히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얼마겠어요? 실제로 6개월 동안에 1968만 원을 매입했지만 한도가 1750만 원이니까 1750만 원을 곱하기 104분의 4를 하는 거예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75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게 되면 이게 67만 3,776원이 나오네요. 계산기 누르시면 그럼 이 금액 안에는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 있어요? 18만 원이 있죠. 그렇죠? 이 18만 원 이미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이 18만 원을 기공제세액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67만 3,076원 빼기 18만 원을 해보면 49만 3,076원이 나와요, 딱. 그러면 이 금액을 확정신고분으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은 우리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았으니까 끝난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산. 그래서 우리가 의제매입세 확정신고 때는 한도를 고려해서 정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의제매입세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하면 자, 4, 5, 6월 달이니까 6월 30일 날 49만 3,076원만큼 매입세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이 금액만큼을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프로그램에 한번 적용해 보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거지 이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이걸 또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 의제매입세 신고서만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열어주십시오. 자, 이거 이제 기존 거는 저장했고요. 요거는 지금 문제가 4, 5, 6월 달 거 하는 거니까 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사전에 미리 좀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첫 번째 거 한솔첨가부터 한번 볼게요. 한솔첨가. 자, 그러면은 자, 한솔첨가 입력한 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지금 1,000만 원 입력을 했죠? 1,000만 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니까 104분의 4. 그래서 38만 4,615원 요거 나와 있는 거 교재에도 해답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두솔 청과권은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500만 원에 대해서 6월 10일 날 계산서 받은 걸로 해주시고요. 복숭아 500만 원, 104분의 4 하면은 해답에도 나와 있죠? 19만 2,307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확정신고, 4, 5, 6월 달 확정신고니까 요 밑에다가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과세 표준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예정 때는 1,500이라고 그랬고 확정 때는 2,500인데 500은 기기장치를 매각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기기장치 공급한 거는 우리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한도 계산할 때는. 그래서 2천만 원에서 3,500의 50%인 1,750만 원이 한도인데, 자, 6개월 동안의 의제매입세 대상이 되는 매입 금액은 우리가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자, 468만 원에다가 1,500 더하면 1,968만 원이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매입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요 한도랑 요 1,968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멈 1,7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4분의 4를 곱하면 67만 3,076원인데 이 금액 안에는 이미 18만 원 공제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나머지 49만 3,076원만 4, 5, 6월 달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영상 스톱해 놓으시고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설명을 다 해놨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에요. 자, 우리가 앞전에서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프로세스는 의제매입세액 작성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자, 바로 케이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당해 문제 하나요. 우리 당해 문제 하나에서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하겠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래요. 구분 코드는 뭐 2번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재활용 폐자원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연습할 때는 이제 예정신고 거를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확정신고가 나오면 폐자원 매입한 걸 다 전액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폐자원과 관련된 매출액의 8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3분의 3만큼을 공제를 받고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거는 차감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4월 30일 날 개인 김덕수한테 지금 고철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300kg을 3천만 원에.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재활용 상사에서 폐지를 200kg 7,700만 원만큼 매입을 했대요. 자, 이 숫자는 이제 가정한 거죠. 여러분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전 기출 문제에다가 이 숫자를 조금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김덕수와의 거래는 영수증 수취 거래이다. 자,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은 개인한테 매입했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했거나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했거나 이런 경우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주민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하고 재활용 상사는 일반가세 사업자. 일반가세 사업자한테 생계화세 받고 이걸 매입했다? 이거는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다시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이거나 개인한테 매입을 했거나 또는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했을 때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지만 일정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재활용 상사한테 구입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 영수증이 400만 원이 있었고, 자, 이 400만 원 곱하기 103분의 3을 한번 해볼까요? 4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03 하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요 금액이 나와요. 똑같이. 11만 6,504원을 이미 예정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확정신고하는 거니까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를 포함해서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매출액, 폐자원과 관련된 매출액이 예정 때 8천, 확정 때 9천이니까, 그쵸? 요 금액은 1억 7천이니까 1억 7천에 8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한번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지금 패자원과 관련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80%만큼을 한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패자원 매입한 게 900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이 패자원 매입한 900 중에 생계와서 받은 게 있어요. 생계와서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80% 인정해주는 이 한도는 전체 패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800만 원까지 패자원 매입한 거를 인정해주는데, 패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봐주는데, 지금 900만 원의 패자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생계에서 받은 게 300이 있으니까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금 700인 거예요. 700. 그죠? 600이죠. 600. 600만 원인데 이게 한도 범위 내에서 한도가 지금 그 800이니까 800 중에 요 생계한서 받은 거 300을 빼게 되면 최대 500까지만 한도가 되는 거예요. 500까지만. 500인데 지금 내가 600만 원 지금 생계한서 없이 패자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이제 우리가 신고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입력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메모해 놓은 거. 자, 1기 예정 때는 지금 패자원 매입한 게 400이죠. 그럼 400에다가 103분의 3을 하게 되면 11만 6,504원을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로 받은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할 때는 정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400을 포함해서 지금 패자원 구입한 거. 자, 재활용 상세에서 구입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생계에서 받은 거라. 그럼 3천만 원만 인정되는 거니까 요 400 예정 신고 거랑 3천만 원 확정 때 인정받은 거 3,400을 6개월 동안의 패자원 매입세액 대상 금액으로 보는 건데 한도가 있다. 자, 한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6개월 동안의 매출액. 그럼 지금 8천하고 9천이니까 8천하고 9천 이 금액의 80%까지만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네가 생계한서를 받고서 패자원 매입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생계한서 받은 게 지금 3천, 7천이니까 지금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지금 1억 7천만 원에 80% 하게 되면 1억 3,600만 원까지 패자원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데 생계한서 받은 거 포함해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생계한서 받은 거 빼면 최대 영수증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3,600. 3,600인데 지금 영수증으로 6개월 동안에 패자원 매입한 게 3,400이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한도 3,600하고 3,400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 3,400만 원 여기에 103분의 3을 곱해서 우리가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금액 안에는 400만 원 예정때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때 요 공제 이미 받았던 11만 6,504원도 이 금액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 87만 3천
787원만 4, 5, 6월 달에 패전 매입세 공제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원재료로 분계를 해놨다고 한다면 이 원재료 다 기록된 것 중에 이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의제 매입세액 때처럼 봤던 것처럼 이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원재료 금액을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를 해줘야지 신고한 매입세액 금액과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그럼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 문제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이런 분계나 또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나오면 이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시면은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저는 이미 사전에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아까 재활용 상사에서 생계하서 받은 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개인한테 폐자원 고철 매입한 거, 김덕수한테 고철 매입한 것만 대상이니까 여기서 F2번 눌러서 김덕수 조회해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수증이고요. 구분코드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재활용 폐자원이니까 기타 재활용 폐자원으로 넣어주시고요. 교재 보시면은 300kg이고 3천만 원에 취득했고 우리가 폐자원의 경우에는 103분의 3만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7만 3,786원이죠. 자, 취득일자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4월 30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한도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 적용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예정 때 8천이고요. 확정 때 9천이죠. 그러면 1억 7천의 80%면 1억 3,600만 원이 6개월 동안의 폐자원 매입 금액의 한도인데 영수증에 대한 한도만 따지는 거니까 이 1억 3,600만 원은 생계하서 포함해서 한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아까 보면 생계하서 받은 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천만 원, 7천만 원은 생계하서 받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1억 원은 생계하서 받은 건 빼고요. 빼고 영수증으로 우리가 구입한 거 있잖아요. 영수증으로. 자, 영수증으로 구입한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구입한 건 3,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수증 매입부는 3,4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3,400으로 교재에는 잘 나와 있어요. 3,400이에요. 교재에 3,400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3,400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그렇죠? 자, 결국에는 생계한서 받은 거, 영수증 받은 거에서 지금 1억 3,400을 패자원을 매입을 한 건데, 생계한서 포함해서 1억 3,600만 원이 한도니까 이 금액 다 인정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금액 중에 영수증 받은 것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은 여기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3분의 3을 곱하면 99만 291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 안에는 우리가 이미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11만 6,504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이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사례로 해놨는데 전산 세무 2급에서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난이도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만약 문제에서 더 어렵게 나왔다. 자, 그러면 요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6월 30일 말일자에 가서 지금 1기 확정 신고니까 6월 30일 말일자에 가서 이 금액까지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 타개정 대책 걸어주시고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만약에 나왔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지금 4, 5, 6월 달이니까 4월에서 6월로 조회하게 되면 보석 명세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끌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의 재활용 패자원의 요 금액 87만 3,787원 요 금액을 불러와서 여기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물어보면 진짜 가장 다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좀 어려운 사례이긴 하지만 요 사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하고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걸 해봤습니다. 다음 교시에서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